자, 문법 좀 봅시다. 어디부터 보면 저기 뒤에 과제편에 16이라고 써져 있는 거기서부터 봅시다. 단어. 단어 상태에서 5번 있어요. 자, 단어는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말의 최소한이에요. 말 또는 분리가 쉬운 말인데 상관없이 요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단어는 문장에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띄어쓰기 한 단위당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왜가 있습니다. 뭐 조사요. 단 조사는 단어임에도 붙였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까? 띄어쓰기 한 단위당 한 덩어리당 한 단어구나. 조사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맑다. 하늘이 맑다. 조사라서 얘 빼지는 거예요. 하늘이 맑다. 세 개. 단어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는 뭐가 나온다? 우리 중딩 때 하죠. 형태소라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래서 형태소 분석은 맨날 하던 거예요. 맨날 하던 거. 그래서 의미, 이 뜻,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가 있고 문법적으로 쓰임이 있는 걸 문법적 의미라고 통칭합니다. 그냥. 그래서 실질적 의미랑 문법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쭉 가면서 막 보여주는 거니까 과제를 이렇게 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현태쌤이 만드셨는데 우리한테 일부러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보고 현태쌤 안 오시는 날에 나랑 공수쌤, 해석쌤 이렇게 있었거든. 갑자기 나는 이제 다른 작업 교재 만들고 있었어. 고3이랑 중3을 만들고 있었어. 갑자기 공수쌤이 책 보셨어요? 네? 아니요? 문법이 너무 많아. 봤더니만 해석쌤이랑 나 그래 해가지고 어떡하지? 해서 현대쌤한테 전화해서 어떡하실 거예요? 어? 아직 다 배우지 않았나? 아닌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과제편을 도와주는 게 맞다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보고 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과제편에 의미를 더해준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원매를 한다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방학 때 갈 때 애들 한 달 들었어, 한 달. 6주 들었어. 현대문법 다 뗐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라는 건 간단해요. 그 우리가 진짜 뜻들이 그래서 진짜 뜻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되면 사전에 들어가 있는 뜻들 사전에 들어가 있는 뜻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문법적 의미는 문장에 쓰기 위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자, 나 사전 있겠죠. 학교 있겠죠. 가다 있겠죠. 그지? 그러면
뭐가 고의 의미를 갖다 주나요? 가가 갖다 주는 거죠. 그치? 그러면 는 그럼 말은 돼요. 말은 돼요. 어디가? 나 학교가 이렇게 말은 돼요. 근데 그 가다 할 때는 가 플러스 아가 생략된 거고요. 아까 뭐 독일보험 탈락하는 거고요. 가하고 주인표만 쓰면 이상하죠. 그래서 는, 에, 다 붙여줘야 된다고요. 얘네가 실질적 의미, 얘네가 문법적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래서 밑에 이래도 애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요 문장을 봅시다. 아기가 풋사과를 먹었다. 애 풋사과 먹어도 되냐? 모르겠다. 몇 살인지 아는 거 도대체. 자, 볼게요. 아기 사전에 있고 얘는 아니고 풋도 있고 사과도 있겠고 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과거 시제 만들어주는 거고 얘도 그냥 문장에 필요한 거 그쵸? 그래서 아기 사과 먹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거 무슨 문법적이야 적두사라서 이런 젠장 적두사라서 문법적 의미로 가잖아요.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문법적 형태에서도 뭐니까 아기 가 풋 적두사 풋 이거 뭐 덜익은 설익은 덜익은 의미를 더해준다. 사과는 리얼 애플 여기 애플 이시라는 걸 가져오지만 다른 애플이고 이시라는 걸 가져오지만 다른 애들은 거기에 붙어서 의미를 바꿔주고 문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이간 자 그럼 아기가 요 문장 다시 한번 봅시다. 사과를 먹었다. 서술로 먹었다죠. 서술로 먹었다죠. 그지? 아기가 뭡니까? 주어죠. 사과를 목적. 그쵸? 그러면 아기가 조사인데 자격을 준다. 주격을 조사인데 자격을 준다. 목적어가 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소 분류하기 혼자 쓸 수 있는가 했다. 자립 형태소와 뭔가 와서 거기에 기대야 되면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다. 그래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가 있고요. 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로 진짜 그 의미를 그 의미 있게 하는가 실질 형태소랑 문법 형태소가. 자, 자립 형태소는 그래서 뭐 체원이랑 뭐 부사, 판사를 체원이랑 관형사가 되는 건 되겠네요. 그치? 옷 할 때 새 플러스 옷이지만 요거 따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따로 떨어뜨려 되는 것처럼 의존 형태소는 뭐 조사 그리고 용어는 동사랑 형용사인데 이걸 뒤에 배우고 앞에 단어랑 이걸 배우면 좀 웃기긴 한데 또 뒤에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문법서가 완전히 박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있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동사랑 형용사인데 자, 없다 예쁘다 이거 좀 볼게요. 자, 없다 활용합니다. 문장에 쓰려고 먹으니 먹어서 다다다다 예쁘다 예뻐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다다다다다 뭐가 안 바뀌냐? 요거는 불규칙이 많지만 요 부분이 살아 있어서 이세 의미가 살고 요 부분들이 살아 있어서 뷰티풀의 의미가 사는 거죠. 그지? 요것들이 살아 있어서 요 의미가 사는 거니까 얘가 활용할 때 안 변하고 얘가 어미는 따로 붙는 애들이다 이렇게 봐서 앞에 걸 뒤에 걸 어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단어빈인데 의존인 조사랑 또 용언의 동사와 형용사에서 어간이 혼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어미도 마찬가지로 왜 빼낼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의존인 거죠. 그리고 뭐 접두사랑 정리사랑 접사요. 그치? 풋사가에서 풋만 써보면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실질적 의미의 OS에서는 용언의 어간이 어디에 들어가냐? 실질적 표서에 들어갑니다. 왜? 의미 자체는 얘한테 있고 그 다음에 뷰티풀 자체는 의미 자체가 얘한테 있으니까 의미 자체는 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면서 실질 형태소인 특이한 게 얘입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중요해요. 보통은 실질이면 자립이고 의존이면 문법인데 의존인데 실질이 내가 있다고요. 용언의 어간이에요. 그게 용언의 어간입니다. 용언의 어간만 그렇고 다른 거는 다 의존이면 문법이고 자립이면 실질이에요. 얘만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법 그래서 어미는 그대로 하셔도 문법에 있는 거죠. 어미, 조사, 접사.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만 좀 상식에서 벗어난다. 용언의 어간만 상식에서 벗어난다. 이렇게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봐야죠. 밑에 예시 하늘이 푸르다 있죠. 하늘이 푸르다. 하늘이 푸르다 있어요. 쪼개입니다. 하늘 이 요거 단어경 띄어쓰기 경계라 이렇게 할게요. 오씨 푸르 다 이렇게 되겠죠. 하늘이 푸르다. 자 하늘 어떤 형태에서 실질이고 자립이죠. 그죠? 요거는 조산 주격조사니까 의존이고 그치 문법 또는 형식 형태죠. 푸르가 중요하죠. 그치? 푸르가 중요해요. 얘 뭐예요? 용언의 어간이에요. 그래서 의존인데 실질이에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이고 자기 의존이 의존이고 실질이에요. 자 다는 어미잖아요. 상관없죠. 의존과 문법 또는 형식 형태소. 그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와 단어는 당연히 단어가 더 좀 더 큰 덩어리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읽었다라고 하는데 자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쳐버리세요. 자, 같이 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로 쳐버리자 그랬죠. 사람들이 산에 비가 문제가 좀 됩니다. 오르다가 기본이면요. 오르아 가면서 꽃은 계속 여기도 좀 문제가 되죠. 여기도 좀 문제가 돼요. 어떻게? 엄청 되시죠? 그지? 올라가다가 오르다가 기본에 가서 오르아 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짓밟히다가 좀 문제가 되죠. 왜? 얘는 짓밟히다 짓밟혀서니까 얘가 다 어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통으로 의존이자 실제 형태소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가장 기본이고 얘는 뭘 만들어요? 피동을 만든다고. 얘도 접두사고, 그죠? 얘도 접두사고 얘도 피동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얘는 형식이고 얘도 형식 형태소. 얘만 실질 형태소. 그죠? 그리고 얘도 과거 시제 선어만 오니까 과거 시제 선어만 오니까 빼놓고요. 과거 시제 얘도 어마로.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오른쪽에 있죠. 짓밟히다.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먹겠다. 그죠?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어의 형성을 좀 봅시다. 단어의 형성. 단어의 형성. 여기서 가장 열받는 건 역시 형사적 합성과 비형사적 합성과. 자, 이것도 맛보는 식으로 갑시다. 자,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단위로 복합으로 나누고요. 단어는 단위로 복합으로 나누고요. 복합어는 또 합성어랑 파생어로 나눠. 자, 그래서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뭐? 접사. 의미를 덧붙여주는 애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접사 플러스 어근든 어근 플러스 접사든. 얘는 접두사. 얘는 접이사. 자, 합성어는 둘 다 중심이 되는 어근들이 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 두 개가 합쳐집니다. 실질 의미가 있는 것끼리 결합한 게 합성어고요. 하나는 실질 의미가 있고 하나는 보충해주는 역할, 보충 또는 제한해주는 역할이 접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뭐 민, 소매, 민은 혼자 못 쓰죠. 그죠? 소매인데 팔이 없는 이 되는 거죠. 그지? 민은 소매. 뭐 이 먹는 건데 이 명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먹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어근과 어간 접사와 어미의 구분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이게 아예 쓰는 용도가 다르구나. 쓰는 용도가 다르구나 아시면 됩니다. 언제 보라고 해서 쓰는 용도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파생어에 의한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렇게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히려 뒤에 참고가 더 중요하죠. 뒤에 참고가 더 중요하죠. 자, 뒤에 참고 뭐죠? 자,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정리있어요. 그래서 파생접사로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정리사. 동사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정리사가 명사 파생접사. 명사 파생정리사. 그래서 나중에 막 강의 같은 거에서 급할 때 명파접이죠 이러고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기, 이, 개 이런 게 있어요. 기, 이, 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믿음 좋은 예시죠. 믿다에 붙어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기는 뭐 여기 크다에 붙어서 크기, 이거 아까 먹이, 이건 뭐 뒤집게, 지우개 이런 것, 뒤집게, 지우개 이런 것들이 있어. 자, 명사 파생 정사 명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지? 자, 1부어근이 동사 형용사로 바뀌는 거. 1부어근이 명파sob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 동사 형용사로 바뀌는 거. 1부어근이 동사 형용사로 바뀌는 거 뭐 공부하다, 걱정스럽다, 사랑스럽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자,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주는 거 뭐였죠? 이 나이 많이 먹어라, 같이 가자, 조용히 해라, 나란히 걷자 이런 것들. 이 나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받게 하는 거죠. 동사적 합성어와 비동사적 합성어. 자, 그래서 밑에 참고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보면 돼요. 참고로. 통사는 문장 얘기예요. 통사론하면 그래서 문장론입니다. 그래서 통사가 문장이면, 그리고 통용되는 문장이에요. 다들 이게 맞지, 이렇게 쓰면 맞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럼 통사적이라는 것은 뭐 통용되는 문장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통용되는 문장 같다. 그래서 우리말에 문장을 만들 때 단어 배열과 대언어 배열을 잘 따르는 거예요. 우리말 문장 만들 때 단어 배열을 잘
따르는 거 밑에 봅시다. 자, 빛이 나다죠. 그지? 첫 번째 사랑이죠. 그지? 그대로예요. 그렇다는 거. 명사 플러스 명사 집안, 집의 안, 논과 밭. 그다음에 관용 플러스 세어는 해, 연도인데 새로운 해. 종일인데 얼마나 종일? 온 종일. 그리고 부사 플러스 부사 곧잘 독덕. 부사 플러스 용은 나갔는데 잘 나는 거, 날 수식해주는 거, 꾸며주는 게 앞에 보는 거. 조사를 생각한 경우 힘이르다 앞에서다 본을 봤다 힘들다 앞서다 본 봤다 연결어미를 이루어진 경우 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다 어자 때문에 그래서 동사적 합성어는 뭐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에서의 단어 배열과 같은 거 그대로 하는 거 이런 게 통사적 합성어니까 우리는 뭘 더 생각해야 되냐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더 생각해야 되겠죠 그지? 자, 연결어미로 이어진 경우에 보이죠 동사적 합성어. 연결어미는 뭐가 안 된다 원래는 생략이 안 된다. 그지? 아버지는 나를 업고 뛰셨다. 연결어미 뭐죠? 고죠. 그지? 고. 자, 아버지는 나를 업뛰셨다. 이런 말 안 되죠. 왜? 연결어미는 원래 안 없어진다. 연결어미가 생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우리말에 통용되는 보통의 문장 배열과 같다, 어긋난다. 어긋난다, 업뛰다 해버리면 어긋나는 거죠. 그지? 업뛰다 해버리면 업뛰셨다 해버리면 어긋난다. 근데 아이들은 바뀌어서 뛰어놀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가 뭐 같아요? 연결어미 같아요. 어가 연결어미 같은데 이거는 생략을 해버려서 뛰놀았다라고도 쓴다네. 쓴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허용한 적은 없지. 그래서 뭐다 일반적인 문장의 단어 배열에 맞지 않다. 통사적이지. 안일 빗자 써서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뛰놀다 그런 것도 연결어미 생략. 부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비인데 자 부슬부슬은 부사예요. 그치? 부슬부슬 내린다잖아요 원래는. 근데 비는 뭐죠? 명사예요. 부사가 명사 꾸민 적이 그쵸? 그래서 뭐다? 비통사적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관형사가 꾸미니까요. 그치? 그래서 비통사적이다. 그래서 참고 봅니다.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자,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의미가 생략되는 거. 자, 덧박, 덧갈 요 정도. 덧박, 검버섯. 칼. 우리 이거 저 칼이 뭐야? 접는 칼. 검버섯이 뭐야? 검은 버섯처럼 피는 건데 사실 이거 좀 다르긴 하죠. 그지? 얼굴에 피는 건. 어쨌든 어원은 검은 버섯. 덮밥은 뭐 재료를 덮은 밥이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접는 칼인데 저 칼이라면 능이 사라진 거고 검버섯이라면 은이 사라진 거고 덮밥이라면 은이 사라진 거네요. 그런데 관형사 할 때 얘네 원래 사라져도 된다고 했습니까? 사라지면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어떤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래서 거의 나오는 예시 돌려봤습니다. 거의 나오는 예시 시험에서도 돌려봤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다. 또 뛰어가다 돌아가다 알아보다 이런 거 비통사적 아까 얘기했죠. 뛰놀다 할 때 연결어미 생략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다. 그죠? 그리고 부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거. 부슬비. 비는 명사니까 체언이니까 관형어가 꾸며줘야 될 것 같아요. 관형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는 원래 뭐 수식하는데 주로 용언 수식하거나 뭐 문장 수식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비통사.
마찬가지로 산들바람 척척박사 볼록볼록 그죠? 볼록볼록 나왔다 배가 볼록 나왔다 이런 거니까 원래는 나왔다를 꾸며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거울을 꾸며버리네요. 체원에 꾸며버리니까 뭐다? 원래 이런 수식 관계는 안 한다. 그래서 뭐다?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품사로 넘어갑시다. 그치, 품사를 알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도대체가 모든 근데 학교 문법들 교재도 이렇게 학교에 뭐 문법 교재 아니면 시중 참고서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턱대고 벗어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시중 참고서를 보통 뭐든가 교과서를 보고 문제들이 나올 텐데 당연히 말로는 다 교과서만 보겠다 하지만 교과서만 보시니까 난 잘 모르겠. 굳이 그 사람들이 교과서만 보든 교과서만 안 보고 다른 거 참고 같은 돈을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리라는 생각은 딱히 들진 않아요. 그래서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자, 품사 볼게요. 품사 몇 개? 그치요. 이거는 자, 단어를 공통된 손자를 따라 아이도 됐고요. 불변화, 가변화, 뭐 형태 변화 있고 없고 그거야 뭐 물어볼 때 찾으면 되는 거고요. 기능부터 중요하겠죠. 기능. 자,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 체언, 그 다음에 체언, 영원, 수식원, 관계원, 독립원, 체언 밑에 수식원 붙었을 거예요. 자, 체언은 종류가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수식어는 가명사, 후사. 용어는 동사, 형용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그죠? 9개죠. 그죠? 자, 봅시다. 자, 밑에 의미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어서 봅시다. 의미에 따른 분류. 처음에 기능에 따라서 한번 나뉘죠. 그죠? 봅시다. 자, 일단 체언은 요걸 쓰겠죠. 자, 요게 몸체자. 그래서 몸통이 되는 말이라고 해서 체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체언의 종류에 뭐가 있나?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체언의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지? 보통명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통명사가 있고 딱 하나 집어낼 수 있는 고유명사가 있죠. 그지? 사람은 전체를 나타내는 인류 전체,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지만 이한솔이라는 건 지금의 공간에서 나를 지칭하는 고유한 명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고유가 나뉘고 또 뭐가 나뉘냐면 자립명사랑 의존명사가 나뉩니다. 의존명사가 언제 보냐? 띄어쓰기 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립명사랑 의존명사가 나뉩니다. 자, 할 것, 먹을 것, 볼 것 이런 것들이야. 할 수, 먹을 수, 할 수,
볼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얘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얘네만으로 뭔가를 문장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의존명사다. 나머지는 자기들만으로도 뭔가 이름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립명사다. 자, 그리고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 우리 영어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또 여기서 사물 대명사를 깔게요. 처소 대명사, 처는 곳이고 소도 장소할 때 숫자예요. 그래서 곳이나 장소, 플레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처소 대명사. 자, 인칭 대명사, 너, 우리, 당신 이런 거 인칭 대명사죠. 그렇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 사물 대명사, 이거, 저거, 그거. 이거, 저거, 그거. 띄어쓰기 없죠? 이거, 저거, 그거. 띄어쓰기 없어서 대명사 플러스 의존명사가 아니고 사물 대명사예요. 이거 저거 그거. 자, 그리고 처소 뭐 여기 저기 거기 등등 이런 것들 처소 대명사다. 사실 안 중요합니다. 대명사인 걸 구분할 줄만 알면 거의 다 돼요. 수사는 양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양이니까 서수사. 양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 셀 때 여기 뭐 교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 근데 서수사는 자 운동회를 일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순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서수사다라고 하면 돼요. 수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거. 자, 자, 오늘 손님은 5시 가야 할 그리고 5. 자, 5사람의 손님이 있다 이고 5은 하나는 수사, 하나는 수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 찾기가 훨씬 쉽죠? 그치? 사람이라는 명사 있으니까 5이 사람은 사람인데 5명의 사람이라고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가 뭘까요? 수관형사입니다. 얘가 수관형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손님은 5이다라고 하면 그냥 숫자 세고 양세 준 거지, 그치? 양세 줬으니까 얘는 분사가 수사겠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뒤에 꾸며주고 있는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갑시다. 응? 수관형사는 수사예요, 관형사예요. 수관형사. 뒤에 오는 거 관형사예요. 그래서 아예 다르죠. 체험이고 수식원이고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수식원 갑니다. 자, 관형사 있죠. 관형사 뭡니까? 체험 수식이에요. 관형사가 체험 수식. 체험은 뭐죠?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이에요. 자, 근데 이 관형사가 지시관형사, 형상, 그 다음에 수관형사 여기 있어요. 자, 지시관형사는 이, 그, 저,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그래서 포인트 찝어주는 거예요. 진짜 지시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형상은 성질이나 상태입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예요. 색, 헌,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지? 자, 수관형사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관형사다. 그러면 태연 수식 대신에 부사는요? 부사는 주로 영원 수식이에요. 영원에 뭐가 있다?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주로 영원을 수식해요. 왜?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거든요. 한 번씩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거든요. 주로 영원을 수식하는데 한 번씩 또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부사를 또 수식하게 돼요.
그는 매우 빠르게 달렸다가 있다 칩시다. 달리다가 서술어고 얘는 동사죠. 그지?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려요. 얘가 그러면 부사 1이죠.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매우 빠르게. 얘가 부사를 또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부사 2예요.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영어를 수식하다가 그러면 뭐다? 성상부사, 성질이나 상태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당연히 지시도 있겠죠. 가리켜주는 거. 지시부사가 있겠고 또 여기 문장부사 문장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접속부사가 있어요. 접속부사. 접속부사가 있어요. 접속까지 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로 설정할까? 접속사를 따로 설정을 안 하고 있죠. 그치? 자, 성상부사, 성질이나 상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빨리, 많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시부사는 그리로, 저리로, 그리저리 이런 것들. 이것도 포인트 집어주는 거죠. 그지? 문장부사 볼게요. 당연히 비가 오지 않았다. 당연히 비가 오지 않았다. 자, 비가 오지 않았다. 그지? 그대로 서술어줘. 그런데 그럼 다행인 건 비가 다행인 거예요? 오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비가 안 온 사실 자체가 다행인 거죠. 비가 안 온 사실 자체가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수식하는 거예요. 문장 수식을 하니까 부사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장 수식을 하니까 부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설마 그 사람이 범인이겠어? 이런 얘기요. 왜? 우리 코난 아시나요? 코난? 코난에서 보면 유명한 아저씨가 맨날 먼저 찍어요.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 라고 먼저 찍어요. 100% 틀리죠. 거의 100% 틀려요. 어쩌다가 한 100화 있으면 한 번 정도 아저씨가 맞다니 이런 걸로 해주는 거고 설마 그 사람이 범인이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러면 설마가 긴가민가라는 뜻을 가진다고 치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뜻을 가진다고 치고요. 뭐가 긴가민가입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그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긴가민가 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장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부사 근데 거의 완벽하게 예시해요. 비가 오지 않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래서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다. 접속부사 나 그리고 너 이거 이어주는 것들이 이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 그리고 너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런데 심화를 하나 좀 해줍시다. 심화를 하나 또 어디에서 심화를 해주냐면요. 대명사에서 하나 더 짚고 갑시다. 뭐 우리 제기대명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죠? 제기칭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제기칭 그거랑 똑같아요. 영어랑 똑같으니까 내일 두고 미지 부정칭과 미지칭이 있습니다. 부정칭과 미지칭. 자, 요거는 필기할 시간 따로 드릴게요. 자, 부정칭과 미지칭이 있는데 누구라는 말이 부정칭과 미지칭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고 나뉩니다. 자, 누구? 초인종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자, 여기서 누구 펜 하나 빌려줄 사람 있니? 라고 할 때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할 때 누구랑
누구 펜 하나만 빌려줄 사람 있니? 할 때이고요. 자, 처음에 누구세요는 진짜 궁금한 건가요? 정해놓지 않은 건가요? 진짜 궁금한 거죠. Who are you죠. Who are you? 그지?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몰라서 궁금한 거겠죠. 당연히 R 진짜에 미자 써서 뭐 미지의 세계 하는 거잖아요. 그지? 몰라서 모르는 걸 치가는 게 미지칭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 하나만 빌려줄 사람 있니는 모르니까 진짜 궁금한 거야. 아니면 너네들 중 누구라던가요? 너네들 중 누구라도죠. 그지? 너네들 중 누구라고는 정해놓은 건가요? 안 정해놓은 건가요? 안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해놓지 않은 것을 칭한다해서 부정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언매에서 보기 다 주고 나오는데 알아보면 진짜 몇 초 안에 볼 수 있어서 요거는 따로 없을 거예요. 아까 해밀고 친구들이 적게 했거든요. 그래서 없죠? 그지? 요거는 한번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릴게요. 예문으로 보는 게 훨씬 간단해서. 자, 그래서 뒤에 더 봅시다. 아니다. 용어는 아니구나. 앞에 용어는 아니구나. 자, 용어 갑시다. 용어는 뭐가 있다? 동사, 형용사가 있다. 용어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동사랑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는 또 뭘로 나뉜다? 자동사랑 영어 필기할 때 이렇게 적는 거예요. 타동사. 여기도 이렇게 적죠. 자,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뭡니까? 목적어 필요한지 안 한지죠. 자, 강물이 흐른다. 흐르는 게 동사죠. 목적어 필요합니까? 강물지가 흐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다. 목적어가 필요가 없더라. 자, 타동사.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죠. 그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애들 뭐가 있나요? 예시를 씁시다. 철수가 먹었다. 뭘? 그지? 뭘? 대체 뭘? 밥을. 그래서 뭐다?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더라. 목적어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계속 나오는 뭐 성상이랑 지시요. 성상 형용사랑 지시 형용사가 있네요. 성질이나 상태죠. 그지? 성질이나 상태. 뭐예요? 착하다, 예쁘다 이런 것들이요. 자, 지시 형용사만 따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세 가지.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나 남았죠? 그러하다. 그 세 개만 해놓은 거예요. 거의 요한의 세 개예요.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 이그저러하다.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상이겠죠. 거의 뭐 예쁘다, 착하다 이런 거 다 성상 형용사겠죠. 그러면 예문으로 나와 있을 때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애매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가 또 은근히 많이 튀어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 고등 수준에서 세 가지만 알아요. 고등 수준에서 세 가지만 알아요. 자,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1번은 현재 시 현재형 범위라고 나오나요? 현재 시제로 범위라고 나오나요?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범위의 결합. 자, 2번 뭐 있나? 2번 청유형, 3번 명령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셋 다 되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자, 해볼까요? 현재 시제 선어의 결합. 자, 가다 놓고 형용사 예쁘다 볼게요. 자, 현재 시제 선어 어디? 니은다, 간다, 되죠? 예쁜다. 뭔 소리예요? 그치? 안 되지. 자, 청유형 가자. 많이 쓰죠. 예쁘잖아. 주참되겠죠. 그치? 예쁘자 하면은 상대가 추첨해 준다고요. 또 좀 예쁘자 하면 추첨해 준다니까요. 자, 명령형 가라. 되죠? 자, 예뻐라. 주참 2번 맞아요. 예뻐라는 주참 투샷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 은근히 이것 또한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문법 물어봤을 때 서술형에서 많이 물어봐요. 세 가지 제세라, 세 가지 다 실시하면 만점, 한 가지당 몇 점 이래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영어의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요번에 불규칙 활용하고 오늘 어디까지 통영을 그냥 넘어가면 돼요. 통영을 그냥 넘어가면 돼서 문장 성분 살짝 맛보고 아마도 저기 아는 문장만 떼서 설명을 하면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